있는지 주제로 유플레이스 팀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유플레이스 팀 혹시 준비가 다 되어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45분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고 발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5분 돼서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프카와 스파크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속 제주 명소 검색을 주제로 어드브 프로젝트를 진행한 16기 엔지니어링 고은서, 류정아, 송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자 고은서라고 합니다. 발표는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얘기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소개한 후에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구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더욱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시연 영상 2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연 후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저희 팀 유플레이스는 총 3명으로 모두 16기 엔지니어링 부문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제 선정의 배경은 해당 뉴스 기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검색창을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 예상컨대 한국인 열의 아홉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기사 본문의 내용과 같이 조사 대상자 중 60%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문자보다 영상이 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정보력 강화 추이를 따져보면 이제 검색도 유튜브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오른쪽 사진의 조사 결과와 같이 사람의 일상과 여행 기록들을 들여다보기 쉬운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이 많이 선호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 선정을 위한 자료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행을 준비할 때 특히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영상 속의 장소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네이버 등 다른 검색 엔진 플랫폼을 통해 재서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또 유튜브 영상, 장소에 대한 세부 설명, 지도 등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 매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영상 속에 다양한 장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위해 타 검색 플랫폼이나 지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2차적으로 장소의 위치나 세부 사항들을 검색하는 흐름을 따르곤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의 정보들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이지만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제주 여행 브이로그를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영상 검색을 통해 국내 여행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주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크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았을 때 비슷한 플랫폼으로는 지난 2021년 8월쯤 출시된 인스타그램 지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목적은 동일하지만 인스타그램 속 정보보다 유튜브 속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검색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영상 속에 있는 모든 명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프로젝트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모습입니다. 엔지니어링 팀이기 때문에 웹의 화려한 기능이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툴을 사용하여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파이프라인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AP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불러와 프로젝트의 의도에 맞게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영상 속 명소를 추출하는데 추후 지도의 마커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경도 위치를 뽑아냅니다. 뽑아낸 데이터들은 카프카라는 메시징 플랫폼으로 특정 토픽에 삽입되며 새로운 데이터가 카프카에 들어올 때마다 소비합니다. 이후 카프카와 스파크를 연결하여 MySQL에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형태 변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MySQL에 들어온 데이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웹의 다양한 기능들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집계 연산이나 정렬 기능과 같은 다양한 쿼리문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배치 작업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위해 간단히 웹을 구현하였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를 6개의 구역별로 나누어서 재생 목록 중 하나의 영상을 클릭하면 구역 내 영상 내에서 등장하는 명소들을 지도의 마커로 띄울 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네, 먼저 가장 첫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저희는 유튜브 API를 통해 영상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유튜브 API는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API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서치 API에서 얻은 비디오 아이디를 통해 비디오 API를 사용하여 영상의 해시태그나 설명글, 조회수, 좋아요 수, 영상 업로드 시간까지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튜브 API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일일 할당량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GCP의 일간 할당량은 총 만 코스트이고요. 저희가 사용한 서치 API 코스트는 100, 그리고 비디오 API의 코스트는 1입니다. 또한 두 API에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영상의 개수는 5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대 호출 시에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영상이 약 5,0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할당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코스트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한 후에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 API의 지도 SDK는 카카오맵의 기능을 웹과 앱 플랫폼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서드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유튜브 API를 통해 얻은 장소를 검색으로 하여 상세한 장소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소명을 입력하면 장소의 주소, 카테고리, 전화번호, 링크, 위경도 등의 장소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API를 통해 영상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들 중 장소명을 얻기 위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에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제목과 설명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하고 문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쪼개어 구분합니다. 이번의 결과로 얻은 단어들을 카카오 API에 검색어로 넣어 장소를 검색합니다. 이 결과 데이터 중 주소 재확인을 통해 제주도의 검색 결과만 남기고 가장 관련도가 높은 장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카테고리는 여행 브이로그라는 취지에 맞게 여행, 음식점, 문화예술, 소품샵, 스포츠 레저인 것들만 추출하였으며 제주를 6구역으로 나눠서 웹에서 시각화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API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와 카카오 API를 통해 얻은 장소 정보를 합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여 필요한 킥 값들만 남겨 최종 데이터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최종 데이터는 카프카의 레코드로 삽입됩니다. 먼저 도커브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키퍼와 카프카 환경을 구축합니다. 카프카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 보관 주기를 늘리는 등 server.properties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참고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로컬 환경에서만 도커 환경을 구축을 하였으며 싱글 브로커를 통해 진행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프로듀서는 파이썬 카프카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하나의 토픽을 생성을 하여 싱글 브로커임을 감안해 복제 개수는 1, 파티션 개수는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처리를 통해 받아낸 제이슨 형식의 최종 데이터를 특정 주기를 기준으로 프로듀서를 통해 카프카에 보냅니다.
컨슈머 또한 파이썬 카프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높은 처리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컨슈머 그룹으로 관리를 해서 파티션별로 지금까지 읽은 오프셋 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카프카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만 효율적으로 컨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프셋 리셋이라는 옵션은 레이티스트로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읽어드린 오프셋 이후의 넘버를 가진 레코드만을 폴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난 후에는 커밋을 해서 다시 오프셋 번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카프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시연 영상을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용 토픽과 테스트용 컨슈머 그룹으로 프로듀싱과 컨슈밍 하는 과정을 로컬단에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uplace democon이라는 컨슈머 그룹에 서브스크립트 되어 있는 토픽의 파티션 수는 3개, 지금 각각의 현재 읽어드린 오프셋과 로그 앤드 오프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량의 데이터를 프로듀싱합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읽어드리기 위해 동시에 컨슈머 파일도 무한 루프를 돌며 대기를 시킵니다. 네, 이렇게 프로듀서 단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음을 인식하면 컨슈머 단에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컨슈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시 아까 쳤던 명령어를 쳐보면 current offset과 이렇게 log and offset이 동시에 업데이트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프카 컨슈머 단과 스파크 서버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슈머에서 읽어드린 데이터의 양이 특정 개수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데이터를 JSON 파일로 만들어 이를 스파크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적재되는 곳인 MySQL DB 삽입을 위한 형태 변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파크 모듈로 스파크 SQ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읽어드린 데이터를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변환 후 사용자 정의 함수나 캐스팅과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컬럼의 값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스키마를 출력했을 때 전후 차이를 보시면 작업 수행 후 사진과 같이 스키마의 구조와 자료형이 일부 변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스파크의 아웃풋을 스파크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MySQL에 적재합니다. DB의 데이터를 라이트 때도 마찬가지로 파티션 넘버를 5로 지정해줘서 잠시만요.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스파크의 아웃풋을 스파크의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MySQL 적재를 합니다. DB의 데이터를 라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티션 넘버를 5로 지정을 해 주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MySQL은 로컬이 아닌 AWS RDS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가운데 사진과 같고요. 비디오 아이디랑 플레이스 네임을 PK 값으로 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MySQL에 잘 적재되어 있는 것을 워크벤치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MySQL에 들어온 데이터를 웹의 다양한 기능들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집계 연산이나 정렬 기능과 같은 SQL문 쿼리문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스파크 SQL문을 활용해 배치 작업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역마다 명소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하는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SQL문을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위해 간단히 웹을 구현했습니다. 제주 구역별로 유튜브 재생 목록 중 하나의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좌측에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측은 카카오맵에 영상에 등장한 명소의 마커를 띄워줍니다. 오버레이 기능을 통해 해당 명소의 상세 정보 링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 제주를 6구역으로 나눠서 사용자가 좀 보기 쉽게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애월, 제주시 서부 쪽에 영상 재생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 재생 목록도 스파크 SQL문을 활용해서 다양한 특정 컬럼 값을 기준으로 정렬된 기준으로 영상 목록을 나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정 영상을 하나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좌측에는 바로 영상이 재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그 명소의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네, 줌인, 아웃도 할 수 있고, 마커 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 플레이스 네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명소의 상세 정보 링크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꼈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제주나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시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스택 활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카프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를 다양하게 테스트해보지 못했다는 점과 환경 구축의 어려움으로 브로커를 여러 개 띄워보지 못해서 그 가용성 테스트 등을 진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플루언트에서 제공하는 에코시스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클라우드 공부를 통해서 카프카, 스파크 등 로컬 환경이 아닌 실제 서버 구축을 하고자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최종 컨퍼런스에서는 로컬 환경에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았다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결과물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부문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인 만큼 파이프라인 설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함에 따라 웹 기능 구현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다수 있었는데 추후에는 장소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 기능을 추가해 보거나 아니면 소셜 로그인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 원하는 장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개선할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GitHub 내에 있는 리듬이랑 소스 코드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관련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끝났으니까 이제 한 30초 딜레이가 있어서 그 뒤에 아마 답 질문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스파크를 사용하셨는데 스파크 말고 레이 같은 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분산 분석 같은 이제 분산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스파크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방금 말씀해주신 레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자료조사 중에 뭔가 보지 못했던 라이브러리였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엔지니어링 부문을 팀원 다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거여서 그 베이스 세션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스파크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스파크 분산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굳이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MySQL을 사용하신 이유가 음. 궁금합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할 때, 좀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사실 저희가 중간 점검 피드백 받을 때 이제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어떤 DB를 선택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했어서, 그때 이제 저희끼리는 저희한테 익숙한 그 정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사용을 하자고 하고, 이제 MySQL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랑 좀 연장되는 내용으로 저희는 좀 배웠던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어서 그 스파크 내에 있는 스파크 SQ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SQL문을 활용을 해서 실제 정형 DB에 넣어보면 좀 배운 것까지 토대로 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RDBMS는 굉장히 엄격한 그 데이터 스키마를 따르고 있기도 하고 어, 정말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뭔가 자잘한 오류들이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 프로젝트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 발전 방향으로 제이슨 형식을 굳이 이제 정형 데이터베이스로 형식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뭐 몽고DB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라이브러리를 적극 활용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혹시 몇 주기로 이걸 크롤링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롤링은 아니고 실제 API를 오어스 그 사용자 인증해서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받아서 이제 호출을 했는데 일단 1시간 주기로 했습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특정 AP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다 보니까 주기를 1시간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면 일단 여기서 유플레이스 팀은 이걸로 맞추려고 합니다. 음, 추가,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댓글,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레이스 팀은 이제 그거 공유 해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